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전부 외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뭐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나 사교육 찬스나 이렇게 써있던 것들의 어떤 성적에 반영되는 걸 최소화시켰고, 우리 고3 학생들 네. 이제 평가가 입시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모든 입시 일정이 조금 뒤로 연기가 됐죠. 네. 그래서 큰 것만 좀 살펴보면 일단 수시 학생부 마감이 8월 말까지 8월 31일 마감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16일 정도 연기가 돼서 네. 9월 16일까지 수시 학생부 마감이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시 원서 접수 기간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9월 7일부터 수시 원서가 접수되는데 이게 9월 23일로 똑같이 16일 뒤로 미루어졌고요. 네. 수능 일정은 그거보다 좀 덜 미루어졌어요. 원래 11월 19일 날 수능 보기로 했는데 네. 약 2주 12월 3일로 연기됐고 정시 원서 접수도 1월 7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원래는 12월 26일부터 접수였는데 네. 그것이 1월 7일로 연기돼서 정시가 이제 접수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일정이 약 2주 정도 네.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12월에 수능 보는 거는 또 처음 있는 네, 일. 네. 포항에 여기- 있는 지진 이후로 또 처음 미뤄지는 일. 네.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일선 고등학교들은 지금 학사 일정들이 네. 계속해서 쏟아지고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1차 연기했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학사 일정이 바뀌었었고요. 안 끝나고 또 2차 연기, 3차 연기하면서 사실 제일 예민한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일 텐데 관련해서 학사 일정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네, 평가에 관련해서 평가에 연결해서 고3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1학기 학생부 어떡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학생부 기재. 네. 실제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학교 안에서의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어요. 이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환경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다 같이 줄어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입은 같은 학년끼리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전 학년과 다음 학년들이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전 학년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학생들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대학교 입학이 재수생 혹은 삼수생과 같이 이미 졸업한 학생들과 현재 현역인 학생들에 대한 쿼터제 다시 말해서 비율을 딱 맞추어 놓고서 이렇게 뽑기로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섞어서 동일한 평가로 어쨌든 동일한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학생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온라인 계약의 찬성 반대를 떠나서 네.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 현재 고3 올해 고3 되는 학생들인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온라인 계약을 안 하더라도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 1학기까지 학생부가 수시에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작년 2학년 때까지 자기의 어떤 다양한 뭐 활동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1학기 어떤 수행평가나 창체 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학종을 대비하려는 친구도 있었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어떤 성적의 좀 상승 효과를 뭐 기대했던 친구도 있었을 할 텐데 이제 온라인 계약이 되면서 집필고사도 자꾸 미루어지고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내가 했던 보고서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 특히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창체 활동들도 많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학생부에 반영될지 안 될지도 약간 좀 어려운 모호한 상황이다 보니 아이들이 지금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중에 교육부가 어떤 결과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스스로 자꾸 만들어내려는 어떤 시도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사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입학사정관이나 대학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고 어떤 준비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좀 잘 기재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대학에 좀 반영해 주신다면 이건 뭐 숫자적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가만히 될 것으로 보고 확실한 부분은
모두가 방심하고 있고 모두가 낙담하고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뭔가 집중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친구는 돋보일 수 있다. 그래서 뭐 격려의 차원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위기를 뭔가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식으로 전환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저희 사교육 기관에 조금 더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대학들이 이런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요. 대학들은 뭐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우수한 학생들을 순서대로 선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거보다 저는 학교들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오전반, 오후반 학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을 잘라서 학생들 별로 잘라가지고서 1m 거리 간격도 두고 등교할 때 앞에서 보안관 선생님이 체온도 재고 해가지고서 일부 학생만이라도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해서 활동을 하게 해주고 학교에 만약에 8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오후 늦게까지 하는 시간을 잘라서 뭐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네. 아니면 학교에서 과제를 선생님이 만나서 대면으로 과제를 출제를 해주고 온라인으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교에서 못했던 시간을 온라인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업을 아까 플립러닝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정말 자기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발표하는 그 과정 속에 선생님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의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면 차라리 좀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모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일부 모이는 방식을 좀 달리할 수도 있고 수업하는 형태의 방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실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교실을 갖다가 그냥 온라인으로만 담궈만 놓자라고 하는 형태는 굉장히 무리수가 따를 것이다. 또 하나가 입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3 학생들은 재수생이나 뭐 N수생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도 지금 정시가 많아요? 학종이 많아요? 학종이 많죠. 네. 서울 주요 학교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학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 정시로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불리한 이유가 보통 재수생들은 반수생도 있고 뭐 완전 재수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형태의 재수생들은 수능이 끝나고 나면 바로 12월달, 1월달에 기숙학원을 가든 재수학원을 가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할 때 그 학생들은 차질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계속 수능 모드에 돌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고3 학생들은 뭐 수능도 아니고 뭐 이게 활동 내역을 통한 학종도 아니고 뭐 이제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 뭐 같이 그러면 이런 사태가 터졌으면 각자 알아서 준비 잘했어야지는 사실 선생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아이들이 잘 준비해줬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어쨌든 이제 고3 입장에서 이제 수시랑 정시랑 나눌 때 수시의 이제 핵심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과는 사실 지필고사나 수행평가의 어떤 부분인데 지금 지필고사가 계속 이제 미뤄지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고3이 돼서 긴장감을 갖고 미래 다음에 어떤 중간고사나 혹은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그 긴장감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고 유지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오프라인 개학이 되고 실제로 중간고사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방심하고 나태해졌을 때 내가 내 일정을 잘 챙겨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렇다면 성적으로도 분명하게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성적 관리 잘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잘 참여하고 거기서 나온 과제를 잘 수행했고 그것들이 오프라인 개학이 돼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공 적합성을 높이는 활동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했어요. 책도 열심히 읽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이해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부에 담겼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나 자기주도력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친구가 이번 입시에 성공한다. 두 번째는 정시적 관점인데 물론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기숙학원에 있는 재수생들은 정말로 혜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사실 뭐 면회가 없다면 코로나에 대해서도 안전지대일 테니까요. 그런데 제 딸도 반수를 좀 해봤는데 네. 제 딸이 그 지진 나가지고 그 수능이 한번 연기된 아이고 네. 그리고 반수를 또 해봤는데 이게 대비 기간이 길어지면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재수생들한테만 유리하고 재학생을 불리하다라기보다 어쨌든 수능 일정이 늘어지면 고3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정시도 유리할 수, 그러니까 재수생들보다 유리하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고3들에게도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두 번째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여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학교 수업 따라가고 남는 시간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만 있다면 오히려 재학생들도 정시나 수능 최저를 위해서 수능을 대비하는데도 나쁜 환경은 아닐 수도 있다. 결국 이 상황을 불편해하지만 말고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노력한다면 뭔가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은 절에 가도 돼요. 그 옛날에 사법고시 하는 학생들 절에 가도 혼자 공부해도 다 됐잖아요. 네, 그렇게 네. 독한 학생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해줄 걸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너는 열심히 잘 따라왔니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 기성세대의 입장인데 다 어려운 때에도 용은 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공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나쁜 환경이냐 나쁜 환경은 아니죠. 지금 집에서 그냥 가정학습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공정에 대한 시비는 분명히 재수한 학생들과 현역인 학생들의 자꾸 이렇게 시비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상이 된다.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사회자 입장에서 찬성 반대에 여기 어떻게 편을 들면 안 네네네. 되지만 그냥 고3 학생의 입장으로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봤을 네. 땐 참 알아서 잘해라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쵸. 뭐 어쩌면 꼰대 같은 답변이죠. 깝깝하다. 왜냐면 지금 마지막 이제 1학기 동안 이제 1, 2학년 때 못했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분발해서 이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네, 삼을 네, 수도 네.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고3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입장입니다.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고3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모든 고3이 안타까운 상황일 때 재수생도 안타까워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들은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학생들이 지금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원래 교과서를 만들 때 교과서가 학교의 교재 아닙니까? 교과서를 만들 때 이걸 한 학기 분량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교과서를 후닥닥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13579로 나가겠죠? 그런데 평가를 하다 보면 13579만 나갔으니까 13579에서만 내지는 않아요. 어떻게 낼까요? 쉽게 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다 보니까 왕창 A를 많이 만들어놔요. 이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중간고사가 지금 당장 내일 일도 모르다 보니까 중간고사 시즌이 안 와서 지금 5월달 그 다음에 7월달에 기말고사 보고 8월달까지 기말고사가 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는데 당장 그 시즌이 됐을 때 학교에서 손쉽게 스택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출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대적 영향력은 누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느냐? 또 재수생에게 줄 수 있어요. 왜? 나는 어렵겠다는 내신인데 다음 학생들은 똑같은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다음 학년의 학생들은 굉장히 쉬운 내신을 받아와가지고서 같은 경쟁을 벌이게 되는 문제가 어차피 되고 상대평가 아닌가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상대평가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갖다가 공정하게 치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쉬울 수 있죠. 뭐 원점수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고등학교 내신 상대평가니까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된 애들한테 유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이 온라인 계약이 찬성 반대 이런 관점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나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거나 이런 시간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애들이 나태해졌다. 네. 우리 부모님도 걱정이다. 맞아요, 걱정이에요. 근데 나까지 나태해져서 쟤도 나태해지고 나도 나태해져서 코로나를 아무리 원망해봐야 이거는 입시적 관점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차피 벌어졌고 이미 어떤 선배들은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된 것도 경험해 봤다. 근데 그때 잘하는 애는 어떤 학생이냐? 자기를 놓치지 않는 학생이었다.
내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떤 상황이든 준비를 하고 있던 친구들이 이 어려움이 딱 극복됐을 때 드러나더라. 근데 네가 드러날 학생이냐 아니냐 그건 네 결정이다. 근데 상황만 탓하고 이러니까 내가 못하고 집에 뭐 냉장고가 있으니까 냉장고 들락날락 공부를 못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어느 누구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은 집에서 혼자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지 말고. 그런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팁을 얘기해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아침에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오히려 교복 입고 뭐 수업 참여하고 열심히 관리해서 또 마치고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내는 친구라면 학교 가는 시간에 오히려 책 열심히 읽어서 다독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훨씬 더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제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대입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지금 네네네.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잘 극복하는 빨리 모든 게 좀 잘 정상화돼서 네네네. 극복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교육에도 또 사교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19 아까 언제쯤 끝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또 저희가 고3 학생들처럼 네네네. 긴장하고 또 이렇게 해야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뭐 일단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 모든 경제가 다시 리셋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교육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